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가열차게 예산 추적에 한번 나서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해 주실 특별 예산감시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당신을 기억합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옥 상임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작진의 얘기로는 오늘 나와주신 박진옥 상임이사님께서 저희가 얘기 나눌 주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할 말도 가장 많으실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2011년부터 올해로 10년 동안 현장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사회복지 기관이자 인권단체로서 이 활동을 하는 기관은 아마도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고요. 네. 10년간의 경험 아낌없이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얘기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네 분의 예산감시위원들과 꼼꼼하게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3억 5,740만 원인데요. 역시나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것인데 이 돈 3억 5천만 원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의 주제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마지막 배움. 애도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죽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립된 삶.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제는 요람뿐만 아니라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질 때.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니 눈 감는 거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나. A씨는 숨진 지 2달이 지나서야 이웃 주민이 악취가 난다며 신고해 집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병원에 있다가 바로 그냥 그 화장으로 가서 화장한다니까 저희도 너무 이제 가슴 아프고 돌아가시면은 대부분 연고는 있으세요. 연고는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제 그때부터는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그 옆에서 동료로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경악스러울까? 한 인간으로서 인간 자체가 너무나도 왔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막막하더라고. 간 뚜껑 닫을 때. 입관할 때. 네, 오늘의 예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시 16개 구군, 또 대구시의 8개 구군의 공영장례 지원 예산입니다.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그 무연고 고독사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더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 단어만 들어봐도 그 의미를 알 수는 있으나 얘기를 깊게 나누기 전에 일단 그래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겠죠. 박진옥 기사님, 평소 저희가 아는 무연고사에 대한 개념 이 자체가 이렇게 훅 와닿는 그 개념 자체가 맞는 건가요? 흔히 이제 무연고 사망자 하면 고독사를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데요. 고독사는 홀로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죽음을 고독사라고 하고요. 반면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죽은 이후에 그 시신을 인도해서 장례를 할 연고자, 가족이 없는 죽음을 무연고 사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후에 장례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이고요. 무연고 사망자는 이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아무런 연고자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신원을 파악해서 연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3번째는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연고자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데 재정적 어려움 또는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해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망자를 무연고 사망자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3번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연고사, 고독사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지가 이야기된 지가 좀 수년,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기까지가 이렇게 여유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정 박사님 좀 더 자세한 이 현황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빅벙커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연도별로 알아봤는데요. 2020년 한 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 수가 3,052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2018년 2,447명, 19년 2,656명, 20년 3,052명으로 매해 2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해 200여 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새로 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는 숫자가 그렇다는 네네. 거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보면 많을 줄 몰랐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 보죠, 박사님. 부산시, 대구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시, 대구시 현황을 보면요. 전국에 17개 광역단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건이 부산시가 3번째로 많고 대구시가 5번째로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와 인구 규모가 클수록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건수를 전체 인구 대비로 한번 다시 비교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전체 인구 중 무연고자 발생률이 부산시가 전국 2위, 대구시가 4위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랬네요. 예. 굉장히 부산, 대구는 큰 도시잖아요. 우리나라 뭐 3, 4위 안에 드는 큰 도시들인데 이렇게 좀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한 이 도시 한가운데서 이런 무연고 사망, 뭐 고독사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게 좀 놀라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배주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보면은 가족 해체나 또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령층뿐만 아니라 청년, 장년층까지 이 무연고 사망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구시 현황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8년에는 이 무연고 사망자가 121명, 2019년에는 132명, 2020년에는 173명으로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도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이 고령 인구 비율이 2번째로 많은데요. 1인 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약 31%에 해당이 많네요. 되고 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서 홀로 외롭게 사시다가 또 쓸쓸하게 이렇게 생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부산시도 무연고 사망자 현황 3년치를 찾아보니까요. 네, 예. 2018년도에는 208명이고 19년도에는 237명이고 20년에는 345명인데요. 20년도에 무연고 사망 건수가 100건이 지금 더 증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부산시가 심각한 상황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때인 건 맞습니다. 대구시가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고령 인구가 2위고 부산시는 아시다시피 1위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살 건수도 부산이 전국 거의 뭐 1, 2위권에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노령 인구, 자살 건수 이런 것들이 무연고 사망자 수를 증폭시키는 데에도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이 숫자나 통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들여다 보이기도 하는군요. 좀 사람도 많고 북적인 이 도시에서 이렇게 고립된 분들이 이렇게나 많을지는 생각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무연고 사망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참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의사님.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제 죽음하면 나랑 먼 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사망 사건들이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잠깐 놀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송파 세모녀 네. 아니면 뭐 성북동 네모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사람들은 놀라고 대책을 마련하고 법도 제정하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의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분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송파 세모녀의 장래 어떻게 치러든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렇죠. 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기 당연하고요. 왜냐면 언론 보도가 거의 안 됐으니까요. 송파 세모녀는 어머니의 오빠분이 장례를 했고요. 성북동 네모녀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형제 3분이 계셨어요. 예, 계시긴 계셨다면서요? 네, 계셨는데 그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그리고 단절을 이유로 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나눔과 나눔이랑 서울시가 함께 공영장례로 잘 모시기로 했는데요. 예. 저는 이것처럼 이제는 죽음 자체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사회가 그분들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진욱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는 어떤 복지의 차원에서 고독사, 무연고사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개선 방안들을 많이 마련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성북 네모녀 사건처럼 얘기해 주셨지만은 무연고자들이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의 죽음 그 이후를 추적해봤습니다. 보시죠. 장래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제급여를 통해서 장례비를 지원받고,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장사법에 의해서 장례 지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둘 다 동일하게 기준은 장제급여 기준이 되고, 2021년 기준 장제급여는 8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장제급여다, 뭐 장례비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시신 처리 비용이라고 인식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구군에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장례업체에서 사망신고가 들어오고 무연고자로 분류가 될 경우 해당 병원에 이제 안치를 했다가 영락공원에서 이제 화장 일정이 잡히면 화장하고 그 무연고 보관함, 뭐 캐비넷처럼 되어 있는 곳에 이제 일정 기간 이제 보관하게 되는 절차로 가져가는 거라, 통상적인 장례 절차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시신을 말 그대로 사망신고가 됐고 무연고자로 분리되면 화장하고 캐비넷에 보관하는 것까지의 과정. 내가 한 병원에 한 몇 개를 쫓아다녔거든. 그래가 이제 수술에 위험한 고비도 넘기고 이제 살 거다 하면서 놓을 거다 하면서 이모 걱정하지 마 이랬더니, 그래 며칠 안 있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 게라. 그래 뭐 역시 가니까 뭐 영안실에 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연구 치료를 돼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안 주면은 와 이래 시대를 못 갖고 가도록 하더라고. 105만 원을 주고 100만 원 105만 원을 주고 이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이제 화장도 싣고 가고 막 이러는데 하는데 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장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화장해서. 좀 허무하더라 솔직히. 단 1대1 다냐예요. 그분 화장만 들어가고 지켜보고 있고 마음이 막막하더라고. 막 진짜 험하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아무도 없이. 에? 이걸 뒤로 정리를 잘 나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가족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아니다. 우리가 이분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사망하시고 일주일 협의를 한 끝에 그러면 이제 저희 기관에서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렇게 이제 치르고 치료를 가져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필요 수는 없다. 그 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790만 원 정도 마련해서 장례를 치렀죠. 너무 어렵게 가는 겁니다. 뭐 솔직히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도 너무 이제 가슴 아프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과정인 거예요, 그게. 영락공원 제일 정상에 가면 지금은 이제 그나마 지하실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허벌판에 마치 무슨 월남전 참전용사 이렇게 길다란 시멘트로 만든 기둥 같은 걸 다 박아놓고 숫자로만 적혀져 있어요. 몇 년도에 몇 번째 죽은 사람은 숫자로만 적혀져 있고 그게 줄을 지어서 있죠. 무슨 6.25 전쟁 이후도 아니고요.
명절 아니면 온갖 풀들이 무성하게 나 있고 지금도 보면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하로 옮긴 거죠. 그렇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단순히 시신 처리를 해서 법적으로 몇 년 보관하고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보다는 뭐 사람 관계가 끊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또 이별이라는 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 이따금 생각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시간들까지도 같이 보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일단 행정 체계는 시신을 처리하고 일정 기간 동안을 보관하고 보관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또 관련된 절차들을 처리하는 것으로만 딱 남아 있다 보니까 산 사람이 애도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현재로서는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무용고 사망자들의 현실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보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처리된다라는 말이 그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시신 처리. 이게 지금 써도 되는 말인가, 이게 일어나도 되는 일인가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 생각 안 해보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그죠?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이제 무용고 사망자 관련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 목적 자체는 보건위생상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무용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법적으로 하긴 되게 어렵고요. 현재 법에서도 무용고 사망자 시신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그렇게 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무용고 사망자, 고독사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영 장례라는 새로운 특별법 같은 법률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될 때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사회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면 나가는 사이에 저희들끼리 토론 아닌 토론도 잠깐 이어지고 뭐 쉽지 않은 현실적인 벽들이 많다는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이 방송이 나간 뒤에 또 많은 또 울림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의원님, 네. 그렇다면 공영장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저희가 그 국가 지원 비용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공영장례 지원 제도가 이제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장사법에 근거해 갖고 법적으로 80만 원씩 그 지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예, 80만 원씩 되는데 거기에는 가능한 액수인지 그 안에는 이제 관, 수의, 뭐 입관, 운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80만 원이에요. 완전 최소비예요. 그렇죠. 비용. 최소 비용인데 2015년도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장례 비용을 조사를 하니까요. 평균 1,38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6년 전에 이게 1,380만 원이니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80만 원은 장례를 치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금액이죠. 이제 그거는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딱 그거예요. 관, 처리. 수의,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네. 근데 영상 보면 좀 답답했던 게 그 장례를 치를 주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연고자가 아니라 장례를 치를 권한이 없다. 배주식 의원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장사법에 따르면 연고라는 이 개념이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 그다음 마지막 순위가 이제 형제, 자매까지 돼 있는데요. 주변에 우리 보면은 이런 찾아오는 가족은 없지만 주변 이웃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거나 아니면 또는 우리 쪽방 센터에서도 동료들끼리 그렇게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주변에 그 지인들이 얼마든지 이 유족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그게 모두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인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죠? 네, 법적인 관계만 이건 인정이 돼요. 네. 그래서 사망 진단서 발급도 안 되고 어떤 장례를 비용을 우리가 내서라도 이분의 이 장례를 해드리겠다 해도 그것도 또한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그게 지금 있습니다. 좀 답답한 거예요. 아까 저 우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사실혼이라는 그 용어가 다른 곳에서는 통용이 되잖아요. 다른 파트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 장사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 것이고. 뭐 한 가지 사례만 드리면 조카가 장례를 못 해요.
조카는 자식뻘이잖아요.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까지가 딱 연고자의 범위이기 때문에 조카분이 실질적으로 한 달을 기다려서 장례했던 사례가 있고요. 또 노인이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연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살던 며느리가 장례를 하려고 해도 장례를 못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근데 이게 법률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사실 이것을 열어둔다고 해서 가령 이런 거죠. 저 주변에 당신은 어느 정도 친하니까 이걸 맡으시오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강력히 원한다면 충분히 이건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무성의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연고자가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해 저희가 장례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 39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시장 상인들, 그리고 보육원에서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들이 이 지인들의 장례를 하지 못해서 저희한테 상담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떠한 처벌도 받을 테니까 제발 나한테 시신을 달라. 내가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도 장례를 하겠다. 그런데도 경찰, 구청 공무원 아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공영장례에 와서 저희한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때 빨리 제도가 바뀌어서 이분들이 제대로 연고자로서 지위를 좀 누릴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인들이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는데도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연고라는 개념도 너무 협소한 것 같고 네. 저는 계속 머릿속에 그 철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떠올라가고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데 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법적 개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조사 결과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 인수 거부 기피 건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2019년 약 70%, 20년 약 72%로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무연고자의 사망 이유를 지인들이 살필 수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작년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금 말씀하셨던 친밀한 지인 관계 이런 사람들이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은 마련했습니다. 아, 지침. 지침.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지침으로만 되다 보니까 사후에 한 달을 기다렸다가 장례를 할 수 있거나 이거 되게 제한적인 상황인 거지 이것이 법률로서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전히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법적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효력이. 그리고 또 저 내용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맞습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하더라도 시간이 또 아주 많이 걸려요. 그렇죠. 완전히 저 연고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한 달로 네, 한다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법은 바뀌어야겠네요. 네. 혈연 중심의 법이 너무 강하게 지금 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은 현재까지 하여튼 시행되고 마련되어져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실제로 제도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 그 얘기를 직접 빅벙커가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외롭고 힘들었을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영원히 가시는 길이 아쉬워 이렇게 술 한 잔 올려드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으나 고이 길 떠나소서.
부산시나 조례가 현상보다 훨씬 뒤늦게 나타난다는 이제 점에서 이제 굉장히 아쉬운 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장래,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건데 이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모든 지자체마다 이제 각계전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여기로 꼭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한 같은 하늘 아래인데 어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죽음에 대한 존엄성도 다르게 보내준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잘 되는 대로 죽으러 간다. 다르게. 그러니까요. 전입 신고해야겠네. 서울에서 죽어야겠네. 서울에서 죽어야 돼. 지자체에 몇 군데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공영 종례 장례 조례가 현실성이 없고 너무 기존에 있는 그 예산 내에서 그냥 약간 명칭만 바꿔버린 듯한 그런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 특히 공영 장례가 바뀌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제대로 안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시스템 속에서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처하다 보니 아주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부담 없이 정말로 애도할 수 있도록 공공의 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방향을 좀 바꿔주는 게 좀 필요하고. 네, 공영장례 지원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박사님, 전국에서 서울시가 이제 가장 먼저 그리고 보다 상세하게 공영장례 지원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죠. 네, 서울시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서울형 추모 서비스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예산이 6억 8,8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이게 665명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했네요. 그래서 총 4억 3,800만 원 실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데 나눔과 나눔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공영장례 조례를 만들게 됐던 거는 2015년부터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프로포즈를 내고 이제 서울시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시작했고요. 그 2015년, 16년, 2년 동안 장례를 하면서 이게 단지 뭐 선한 의도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겠다. 그래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를 서울시 의원에게 부탁을 드리고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잘 진행되는다 싶었는데 예산 문제로 사실은 상당히 후퇴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뭐 서명 운동도 받으면서 겨우겨우 지금 오늘날에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오늘까지의 이 공영장례가 안착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 얘기 딱 들으면 뭐 일단 좋기는 한데 각 지자체 지역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상황들이. 다르죠. 자, 오 박사님, 현재 우리나라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그럼 정부식 현황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 제주, 세종 그리고 전남, 충남 이렇게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조례를. 예. 그리고 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43개 지자체잖아요. 그중에서 21%가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례 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요. 크게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있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배 의원님, 네. 조례마다 그럼 세부 내용도 다 완전 다른 건가요? 네,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빈소를 마련해서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를 갖추어서 가시도록 지원을 해주는 조례이고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는 이는 빈소 없이 아까 1인당 80만 원 네. 그 부분이 무연고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의 장례라는 장례를, 게 네. 공영장례. 그래서 우리 대구 현황을 이번에 살펴봤는데 네. 우리 대구시 자체에는 이런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개 구군 중에서 3군데 구군에서 이제 이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나마 이 달성군에서는 이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 4월에 제정을 해서 이 달성군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관내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이 종교단체 또 자원봉사자까지 서로 협조가 되어서 예를 좀 갖추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그 외에도 비용은 또- 최대 160만 원까지. 예, 동구 북구에도 이 조례가 있다라고. 동구 북구에 있는 조례는 네. 말 그대로 이제 상위법을 그냥 명문화한 거에 불과합니다. 아까 얘기한 80만 무용고 원. 관련된 조례. 예,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장사를 치르시는 걸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망하면 지원을 덜 받고 어느 지역에 사망하면 지원을 그래, 그것도 잘 차별이 되면 안 받고.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형평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끌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여서 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이거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요즘 들어서 청년들 무용고자 사망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105명이 105명이 늘었습니다. 무용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올라와야 정부가 그때서나 법을 개정해서 하려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